세계적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2021년 9월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다. 5년간 만난 12살 연하의 연인 샘 아스가리와의 약혼을 발표하면서다. 그는 약혼 축하를 이유로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활동도 잠정 중단했다. 브리트니는 2021년 6월 법정에서 13년째 법정 후견인으로 자신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호소해 대중에 충격을 안겼다. 이번 약혼 발표는 아버지가 법원에 후견인 포기각서를 제출해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지 며칠 만에 나왔다. 브리트니는 1981년 12월 2일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제임스 파넬 스피어스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난하게 살았다. 무용, 연주, 체조 등을 배운 브리트니는 유년 시절부터 다양한 재능을 보였다. 어린 나이에도 저는 제 자신만의 세계가 있었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8살이 되던 해 브리트니는 어머니 린 아일린과 함께 유명 TV 프로그램 미키마우스 클럽 오디션을 보러 애틀란타로 향했다. 브리트니는 있는 힘껏 오디션에 임했지만 결과는 탈락이었다. 너무 어리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심상치 않은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한 심사위원의 도움으로 브리트니는 뉴욕의 유명 예술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브리트니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뉴욕에서 지내며 스타가 될 준비를 착실히 한다. TV와 광고 등에 출연하던 브리트니는 1992년 꿈에 그리던 미키마우스 클럽에 캐스팅됐지만 2년 뒤 프로그램이 폐지돼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1997년 6월 5인조 그룹 이노센스 멤버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5명 중 유난히 눈에 띄던 브리트니는 이듬해 그룹이 아닌 솔로로 베이비 원 모어 타임을 발표한다. 베이비 원 모어 타임은 미국 빌보드 200을 포함해 15개국 이상에서 인기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대성공을 거둔다. 브리트니는 백스트리트 보이스 등 보이그룹 전성시대의 혜성처럼 등장한 세계적인 여성 팝 아이콘이었다. 브리트니는 이어 옵스 아이 디드 잇 어겐, 스트롱거 톡식 김미 모어, 두 섬싱 워머나이저 등의 곡으로 2000년대 세계 대중가요계의 중심에 선다. 하지만 그가 언제나 사랑과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적인 시선과 조롱, 미디어의 폭력에 시달려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친근하면서도 성적인 매력을 지닌 아이콘으로 10대들의 우상이 됐지만 동시에 소위 포스트 페미니즘 시대의 희생자이기도 했다. 여성에 대한 불평등은 이미 해결됐으며 여성의 성공은 개인의 노력에 달렸고 성적인 매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건 역시 개인의 자유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시대였다. 하지만 동시에 임신 중단 반대 운동이 조직되는 등 순결과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흐름도 강해졌다. 레이건 시대의 보수주의와 클린턴 시대의 호황기를 거치며 생겨난 경향이었다. 언론은 데뷔 초부터 브리트니의 섹시스타 이미지에만 집중했다. 남자친구는 있느냐? 첫 경험은 언제 할 것이냐? 늘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브리트니가 혼전 순결을 지킬 것이라 답하자 언론은 그가 혼전 순결을 지켰는지에 집요한 관심을 보였다. 동갑내기 가수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공개 연애를 하고 결별한 뒤 언론의 성적 대상화와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 20대의 삶도 위태로웠다. 댄서 케빈 페더라인과의 결혼, 이혼, 양육권 분쟁이 이어졌다. 이혼 뒤에는 음주, 약물 중독, 고개 운전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파파라치들은 끊임없이 그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언론에서 그는 한 손으로 아이를 드는 위험한 엄마, 머리를 밀고 파파라치를 위협하는 불안정한 인물로 그려졌다. 그는 결국 2008년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아버지의 통제를 받게 됐다. 법원은 브리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약물 중독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후견인 지위를 허락했다. 2021년 2월 뉴욕타임스 다큐멘터리 프레이밍 브리트니가 공개됐다. 브리트니가 여성 혐오로 가득 찬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무너지는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였다. 사람들은 다시 그의 삶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가 받아온 억압과 폭력, 2000년대 미디어 환경 등이 도마에 올랐다. 온라인에서는 우리가 브리트니에게 잘못했다. 브리트니에게 자유를 해시태그 운동이 이어졌다. 브리트니가 혼전 순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폭로했던 전 연인 팀버레이크는 다음과 같이 밝히며 공개 사과했다. 저는 여성 혐오를 용인하는 시스템에서 수혜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며
얻는 혜택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브리트니는 아버지가 후견인이 된 지 12년이 흐른 2020년 8월 아버지를 상대로 후견인 지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듬해 6월 법원에 출석한 그는 작정한 듯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재판 과정이 공개됐으면 합니다. 전 사람들이 저를 비웃고 웃음거리로 삼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껏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은 건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은 착취당해왔습니다. 아버지, 매니저, 변호사들을 포함해 제게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후견인 제도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세상이 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전 변화를 원합니다. 브리트니는 후견인 제도로 인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없었고 정신과 약을 억지로 먹어야 했으며 몸속의 피임기구도 아버지 반대로 제거할 수 없었다고 했다. 소송에서 이긴 브리트니는 다시 말할 기회를 얻었다. 그가 겪었던 좌절의 원인은 개인뿐 아니라 대중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반성도 나오기 시작했다. 미투 운동 등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도 브리트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됐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제2의 브리트니는 나오지 않을까? 시사주간지 타임은 페미니즘이 이룬 진보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고 말한다. 지난 10년 동안 문화적 영역에서 사회를 이끄는 힘을 보였던 페미니즘이 정치적 영역으로는 거의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브리트니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건 한 시대를 진보시키려면 이전의 시대와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